오늘 시장 이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 CES 2024와 애플 이슈가 있을 텐데요. 어제까지 시장을 주도하던 주도 섹터들이 오늘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이 메타버스 테마로 강한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CES 2024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발히 전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기부에서 올해 처음 신설한 K 메타버스관에서 이 VR과 AR 관련 기업들 활발히 전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바로 이 애플의 첫 공간 컴퓨터라고 불리는 비전 프로가 이번 달 29일부터는 사전 판매 그리고 2월 2일부터는 공식 판매를 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며 이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 한 종목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바이포입니다. 현재 5.5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의 상승폭 일부 현재 시간 기준으로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CES 2024에서 무려 혁신상을 수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 이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다음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BU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는 무려 오늘 29.89% 이 장 초반부터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10억 규모의 VR 테크놀로지 이 수주를 받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종목 롯데정보통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정보통신에는 이 메타버스 이 초실감형 플랫폼인 이 칼리버스를 올 여름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15.19%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롯데정보통신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이 칼리버스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는 이 온 오프라인이 결합될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명품 브랜드까지 함께 결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루이비통 그리고 다양한 마트, 다양한 면세점까지 함께 더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지금 강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YJN 게임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5.17%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장 속에서 이 글로벌 VR 게임 앱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피코 스토어에 YJ 게임스의 이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상승 탄력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NT입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 속에서 이 VR 콘텐츠 관련주들 이 MB 함께 주목받으면서 오늘도 3.73%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한글과학 컴퓨터입니다. 지금 시장 계속해서 금요일부터 챗 GPT 스토어와 함께 엮여서 한글과 컴퓨터 강한 상승세 이어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테마에 함께 묶이면서 7.53% 그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직 스튜디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기본적으로 CG, VR, AR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글과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테마에 편입해 2.48% 현재 상승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승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메타버스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비껴나서 오랫동안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 부각되고 있는 CES 2024와 애플 비전 프로 이슈를 받고 일어나서 앞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CES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관련주 하면서 관련한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올랐던 종목들은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인데 이게 어떤 모멘텀을 받은 거죠? 아까 지드래곤 얘기하셨잖아요. 지드래곤이 이제 부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 본데가 롯데정보통신도 그 부스도 갔었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거기서 롯데정보통신이 이번에 CES에서 이제 공개를 한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내놓았고 이 플랫폼 이름이 칼리버스라는 건데 연내 정식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뭐냐면 이제 쇼핑 엔터, 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이제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지드래곤 소속사가 저도 몰랐는데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인데 바뀌었어요. 여기도 AI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어서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더 메타버스가 뭐 좀 주목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오늘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입니다. 지금 16%대 오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뭐 MP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뭐 드래곤플라이, 뭐 위직 스튜디오 뭐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 CES를 통해서 그동안 좀 숨죽여 있고 기가 죽어 있었던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시장 캐파가 좀 커질 수 있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우리 뭐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어떤 메타버스 공동 운영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CES에서 자기 기술들을 선보이기도 했고 그 중에 뭐 세계 기업은 또 수상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길게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이제 칼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시회에서 보셨다라는 분도 있으시나요? 오늘 사실 관련주라고 다 같이 이렇게 촥 오르는 종목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롯데정보통신처럼 실제로 CES에 부스를 마련하고 새로운 제품을 공개한 기업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올라요. 근데 이재규 교수님이 콕 집어서 이 종목은 좀 의미 있는 상승이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뭔가 실체가 있다는 기업은 뭘까요? 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일단 4x4랑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MP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2023년도 CES에서는 메타버스가 가장 큰 화두였고 2024년도에는 지금 AI 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상반기 때 좀 움직임이 나오다가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애플 쪽에서 어쨌든 이 XR이 기기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 애플 쪽에서는 이제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용어를 다시 한번 쓴다.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죠. 이런 용어를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를 가장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이 XR 쪽 메타버스 쪽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스코넥이라는 기업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코넥?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메타 쪽과 협력을 해서 게임을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오늘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더 밀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관련이 돼서 스코넥이란 기업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XR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추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XR 기기라든지 비전 프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쨌든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네. 전 세계에서 이 메타버스라든지 그 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입니다. 근데 메타 같은 경우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분야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어설프게 기기를 내놓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돈이 아직까지는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매매의 관점으로 일단은 매매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거죠. 공간 컴퓨팅 뭐 기기로 불러달라고 하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비전 프로가 출시가 이제 곧 됩니다. 이제 예약 주문은 19일부터 받게 되고 물론 미국 내에서만 아직은 판매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채팅창에 비전 프로 얘기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무거워지면 이게 무거우면은 목 디스크 관련한 종목들이 또 뭐 이슈를 끌 것이다. 뭐 얘기들 하는데 이 관련해서 비전 프로도 메타버스 관련한 수혜를 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시연 영상을 보셨을 때 네. 과연 이거를 메타버스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공간 컴퓨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맥에서 아이폰에서 쓰던 환경을 그대로 우리가 눈앞에서 쓸 수 있도록 옮겨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감상이라든지 이제 영상 통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뭐 시연 영상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글로벌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3D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상 현실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이런 이슈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로블록스는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떤 컨텐츠가 애플의 공간 컴퓨팅에 어울리는 컨텐츠일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는 뭐 확정적으로 확신을 얻는 그런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영화 감상이라든지 뭐 3D 이런 부분들 그리고는 또 성인용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오, 그래서 그런 난리 부분에 나겠죠? 있어가지고 뭐라고요? 난리 나겠죠. 오. 가장 먼저 그런 산업이 좀 부흥하게 만드는 게 항상 그 19금 컨텐츠들이잖아요. 네. 되게 기대하고 있는 눈빛이네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콘텐츠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전 프로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만 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만 대라 그러면은 이게 서울 인구도 다 이제 착용할 수 없는 그런 제품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더 콘텐츠가 확보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보셔야 되고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무게, 휴대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초소형 제품, 부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이라든지 아니면 OLED 이런 쪽으로 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다음 달 2일 날 이게 제품이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1월 동안은 오늘처럼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반복돼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1월의 테마성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순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메타버스 네. 테마가 CES 때문에 반짝하고 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메타버스 뭐 CES 때문에 뭐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뭐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CES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시장에 이제 이슈와는 더 이제 많이 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뭐 CES 이슈보다는 뭐 애플이 이제 기기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기기가 출시되기 전까지의 뭐 테마성 이슈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애플 비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제 고가로 지금 뭐 출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지금 메타에서 이제 오큘리스라는 그런 이제 제품군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제품군이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적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또 인상적이진 않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확인을 해야 한 다음에 뭐 그거에 맞는 기업들을 찾으시는 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음.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3D TV예요. 3D TV 보세요, 요즘에? 3D TV를 본 적이 없어요. 3D 콘텐츠가 한때 미래 콘텐츠처럼 여겨졌던 예전에 시기가 아바타 있었어요. 나왔을 때 네. 그때 난리 났었는데 저는 그때도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네. 2D로 봤어요. 난리가 났었죠, 정말. 근데 아바타 이게 없잖아요. 아 그때 정말 그 주가 올라간 그 대표적인 종목 뭐였죠? 3D로 완전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상장돼 예, 있죠? 뭐 그러니까 3D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도 같은 관점에서 네. 보면 지속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어떤 개발 투자, 어떤 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있어야죠. 사이클적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기기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조금 그 인프라가 부족했던 건 LG가 이걸 3D를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글로벌 퍼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네, 그런 마케팅 파워나 이런 것들이 약했는데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애플이 나섰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생태계 조성에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컨텐츠적인 부분, 뭐 게임도 좀 히트작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6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NBA를 만약에 직관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값, 호텔값, 거기서 체류하는 비용, 뭐 NBA 그 티켓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460만 원에 그런 컨텐츠를 볼 수 있다. 물론 그런 앱 가격이 좀 비싸긴 하겠죠. NBA에서 그런 거 개발하면은 난리 날 것 같지 않으세요? 460만 원 기꺼이 내고 저는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콘텐츠는 우리가 좀 희망사항이겠죠. 네. 그러니까 3D로 뭔가를 볼 수 있다, 직관할 수 있다, 콘서트를 볼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이상 무언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는 지금 이 오큘러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쓰고 있고 관련돼가지고 게임방도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400만 원짜리 헤드셋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는 집안에서 그걸로 게임을 즐겨요. 근데 눈앞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실제로 보시면 오큘러스를 쓰고 뭔가를 하다가 할머니 놀래키 컨텐츠라는데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진짜 TV를 부수세요. TV를 부숩니다. 놀래서. 컨텐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XR 기기들이 앞에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는 게 그냥 우리가 이걸 쓰고 무언가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내가 사무용 공간 혹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이스틱 같은 게 아닌 나의 손짓, 나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인식을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컨텐츠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이 말로 모든 게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눈앞에 고글을 쓰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새로운 혁신이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테마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 얘기들이 진짜 많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메타버스 연결해서 웹툰 테마도 좀 움직였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웹툰이요. 웹툰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DNC 미디어가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웹툰과 XR, VR 쪽과 연동을 짓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이 웹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 컨텐츠를 제작할 때 웹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웹툰의 그 컨텐츠를 가지고 웹툰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지 않고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든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완성도가 높은 웹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쪽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애플 쪽에서 만드는 그 기기가 굉장히 고사양입니다. 엄청나게 고사양이기 때문에 저는 좀 허투루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 기기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TV 시장이라든지 PC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대는 굉장히 비싸고 어쨌든 이제 얼리 어답터들만 사용을 할 만한 수준이겠지만 시간을 좀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애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S 관련해서는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먼저 임순재 고수입니다. XR기기 판매 여하의 좌우가 될 것이다. 손석구 고수, 빅테크가 뛰어든다는 게 중요하다. 이재규 고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다. 테이블 고수, XR 파괴력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짠탑5 이어서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